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달 다시 한 번 더 이 거래일째 지금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새해에 또 다른 소망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꼭 이거를 이루어야겠다 목표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이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이 두 가지 쉽지만 정말 실천을 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인데요. 저와 함께 금연하실 분,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분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해야만 이제 또 목표를 좀 달성하기 쉽겠죠. 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항상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의미 있는 2015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 한번 같이 보실 건데 1905.8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마이너스 1%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면 1월 2일날 시장이 개장하고 난 다음에 올렸던 것은 아무 의미도 없던 날이었다는 거죠. 맞죠?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2일날의 움직임보다는 오늘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시장 자체는 오늘 1%대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1016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819억 원 그리고 106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자체가 조금 출회가 되는 와중에 지금 시장이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1만 7천원으로 오늘 0.9%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SK하이닉스 0.6%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41,850원으로 마이너스 1.9%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네이버가 1.7%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27만 4천원으로 철강주가 많이 빠집니다. 마이너스 3%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자, SK텔레콤 27만 4천원으로 0.5%대 강세, 그리고 제일모직이 오늘 마이너스 4%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 업종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철강 보겠습니다. 철강, 스틸. 자, 현대제철도 0.4% 약보합권이고요. 대신 고려엔 마이너스 1.9%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포스코가 마이너스 3%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철강업종 자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그리고 포스코는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죠. 자, 이 두 가지 종목의 다른 점은 뭘까요? 자, 현대제철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부분, 강판에 대한 부분, 꾸준한 매출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대신에 다변화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포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강판 자체를 수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품도 상당히 다변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부진함으로써 가장 더욱더 악영향을 받는 것은 포스코가 될 수 있겠죠. 대신 현대제철은 이게 빠진 거는 빠지는데 포스코만큼은 안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대신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정유 보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이 자, 오늘 마이너스 3%대 나타내고 있고요. 자, GS가 마이너스 2%, S-오일 마이너스 2%, 밑에 화학업종, 석유화학이죠. 따라오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OCI가 마이너스 3%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국제유가는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름값,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경유 가격 자체를 이제 정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정유 부분에서 이제 정제 마진 자체가 지금은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아니죠.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직접 넣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반등을 해줘야만 이 세 가지 종목군은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하락 진행형 가운데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바닥을 쉽게 예단하지는 말자.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사면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 종목 제일모직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일모직이 16만 2,500원으로 마이너스 4%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제일모직이 오늘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맞고 빠지는 부분이죠. 자, 무슨 이유입니까? 매물이 이제 조금 부담된다는 거죠.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20%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뭔가가 조금 뭔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분 구조 개편으로만 더 이상 올리기는 조금 힘들다는 가격대죠. 그게 바로 이 가격대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빠진다고 사시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좀 더 조정을 지켜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OCI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4,500원 나타내고 있고, 마이너스 3%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OCI. 자, OCI가 뭐 빠지면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OCI가 정말 낙폭가도였고, 예전에 60만원 갔으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것이, 못 먹어도 10만원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아니죠. 자, OC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OCI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바닥을 이런 식으로 다지면 우리가 항상, 이제 여기에서는 바닥이 다져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하면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자, OCI 태양광 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 중에 놓여 있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바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OCI 낙폭 과대 종목 아닙니다. 지금은 실적이 맞게끔 빠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57.19포인트 나타나면서 0.6%가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집중해야 된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코스급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마이너스 120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1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31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주 양상으로 계속적으로 코스닥을 땡기고 있는 흐름 자체는 외국인에 의해서다 아니죠. 바로 기관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왜 기관이 올라가겠습니까? 자, 돈 벌어야죠, 얘네들도. 자, 그런데 코스피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코스닥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연이틀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6,800원 오르면서 144,000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셀트리온이 38,900원으로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24,250원 플러스 3.8% 나타내고 있고요. 자, CJENM 4만원이 넘었네요. 자, 0.3%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 오쇼핑 24만 9천원 마이너스 1.9% 약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22,150원으로 플러스 1%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떤 종목군들 한번 같이 봐야 될까요? 오늘 자, 백신 관련주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백신. 자, 백신 관련주. 아우. 자, 이글벳 8우, VGX 인터, 대한유팜,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 오늘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유팜도 마찬가지 5.4% 크게 급등을 하면서 14,600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백신 관련주는 언제 많이 들썩인다 했죠? 예, 11월 달부터 이런 가을, 겨울로 넘어갈 때, 초기를 넘어갈 때 가장 많이 들썩입니다. 자, 거기 안에서 요번에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처음에 백신 관련주가 시작이 될 때는 AI였습니다. 가금류. 자, 가금이라고 하면 바로 조류를 뜻하는 건데요. 중국에서 넘어온 AI가 국내에 상륙을 하면서 저번 주에는 모란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벌어졌고, 자, 그런데 그 가금에서 지금 가축으로 넘어가죠. 가축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구제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동물들에 대한 백신 관련주는 지금 테마성 흐름을 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신 지금은 시세 초입 구간은 아니다. 왜?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끝물, 길게 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DID. 자, 1680원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많이 나왔습니다. 84만 3천주 가까이 나왔는데요. 자, DID가 오늘 이렇게 올랐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CES 2015, 바로 세계가전 박람회 소식에 크게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계가전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저번주에 올랐던 종목군들은 뭐였습니까? 사물인터넷이었죠. 자, 스마트홈 시스템. 그리고 지금 요거는 무선 충전 기술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섹터군 자체를 사물인터넷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CS 2015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다면 DID의 이 상한가를 예상할 수가 있었겠죠. 강한 급등을. 하지만 사물인터넷이라는 한 섹터에 국면하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은 어차피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시장에 맞게끔 어떤 이슈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개별주 장세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환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환율은요, 자, 1106원 90전으로 3원 40전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와 강세가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있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금일 마감 예상 포인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도 부정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900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사지 말라는 뜻이죠. 꾸준히 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수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 오늘은 그 가격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거래일째고, 자, 목표 있으시죠? 대신 주식에 대해서 또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지금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가지고 같이 상담 나누시고 저와 김선영 멘토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진 멘트고요. 네, 이성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이제 금요일 시장은 그냥 약간 좀 쉬어갔던 그런 느낌이었죠. 본격적으로 올해 시장이 열리는 월요일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좋지가 않아요. 금요일 시장에서 올려놨던 거를 다 이제 뱉어내버리고 있습니다. 자, PBR 1배 1900포인트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 좀 실적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작년 대비해서 크게 개선사항이 올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남아있는 악재들이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이 흐름을 봤을 때, 상승 분위기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 시장이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너무 좋게 빠르게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 자체 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느긋하게 천천히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실적 시즌이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올까? 그에 따른 종목들의 움직임 잘 보시고, 너무 삼성그룹주 중심으로 한 매수보다는 그냥 시장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시고, 역시나 2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큰 중국 모멘텀, 춘전 모멘텀을 본다면 아직도 개별주의 시장은 강할 것이다 라는 거 1월 달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입니다. 제 포트인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상준 멘토님 포트입니다. 네, CJ ENM이 대박입니다. 좀 이따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AS를 조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셀트리온은요, 배당락이 발생했죠. 그로 인해서 제가 단가 수정한 거기 때문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배당까지 포함하면은 다음과 같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빠지고 있는 고려아연만 좀 AS 해드릴게요. 자, 고려아연이 또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지난 언제입니까? 12월 언제죠? 18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다시 올라갈 겁니다. 큰 걱정보다는 일단 지켜봐야 될 관점이 필요한 종목. 추세에 대해서 이탈 부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요, 좀 더 긍정적인 이슈 같고 상승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포인트를 보시고 실적 한번 믿어보자, 이 정도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훈 멘토님 대박 종목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리 인지를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시장이 왜 내 건 안 올라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앞서서 김선진 멘토님 종목도 보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고, 또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시장인데 불구하고 또 CJ ENM이 양봉이 크게 또 이루어지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기분이 물론 좋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이런 수익을 드릴 수가 있어서 기분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맞죠? 아직.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맞게끔 하실 거고요. 지금까지는 제 말 잘 들어주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신용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신용 얘기를 하면서, 자, 키움증권에 대해서 신용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요게 색깔이 이제 변한다고 가볍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신용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신용 매매 자체가 하단 권역에서, 이 권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또 방송을 좀 시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용은 조금 털어냈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주가 자체도 크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같이 먹고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부분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를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겠는데요, 윗꼬리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44,000원까지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44,000원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종목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오위즈 인터넷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기 매수가가 이제 1,300원인데, 1,350원인데, 지금 1,500원으로 다시, 강보합권의 움직임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좋아하는 차트로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그죠? 하지만 차트를 보고 바닥을 예단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오위즈 인터넷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음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음원 관련주가 요즘 들어서, 자, K-POP 스타 4가 어디께 음원이 나오죠? 멜론에 음원이 나오죠. 자, 그리고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어디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그것은 소리바다라는 음원이 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네오위즈 인터넷은요, 카카오에 대한 음원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4분기 실적 자체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예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바닥권력이 확보가 되기 쉽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대형주와는 다른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고, 자, 시간이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에 수익이 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홀딩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냥 바로 오늘 빠르게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원인IPS 매수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원인IPS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좋은 실적과 이제 올해죠. 올해부터 또 올 초부터 삼성과 하이닉스 쪽에서의 투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보셔야 돼요. 또 쉽사리 주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 종목은 제가 12,000원 초반대 매수하기 참 좋은 가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몇 차례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매수할 수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의견 드립니다. 시가총액 얼마? 1조 2천억 이상까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즉 15,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만약에 보유 기준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 가능하고 신규 조건도 역시나 가능한 종목이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는데요. 이멘토님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이상로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 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GS건설 갔다가 예. 한 재작년 한 초에 5만 한 6천 원 정도에 2,500불 매입했거든요. 아, 56,000원대요? 예, 예.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데, 예. 한 4만원대 정리를 하라 했더니, 지들이 이제 비전문가다 보니까, 예. 그 증권사 직원하고 이제 상해 상장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음. 좀 더 갈 거라고 놔둬보라 했더니 계속 이렇게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많이들 정리를 해야 되나. 시장 전망도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요. 자, 일단 선생님이, 아이고, 참, 이게 일단은 50%가 넘게 지금 조금 네, 손실이 그렇죠. 진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있죠. 뭐 거의 60% 다 되죠. 아니요, 거의 200%, 100, 한 3배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사실. 56,000원에 매입했으니까. 예. 계좌에 이만큼 빠져있는 상황이 직접 이렇게 보이면 사실 뭐 제가 손절을 말씀드려도 손절 못 하세요. 사실. 솔직하게 손절을 하기 힘드시고. 예. 지금은 뭐 한 번만에 끊고 이런 범위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저는 그래서 뭐 좀 희망이 있다면 그냥 장기 보유를 그런 자,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GS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예. 현대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 이제 현대산업 개발이라든지 국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 예. 건축 자체를 맡고 있는 거고,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GS건설, 대우건설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쪽에서의 해외적인 그렇죠.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기업입니다. 예. 자, 그러면 GS건설이 대부분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게 해외 부분인데, 네. 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의 경기 자체가 그러면 좋아져야지만 건설 붐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중동 같은 경우에도 유가에 대한 부분으로 감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자,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인 지금은 불안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럼 건설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 앞으로 뭐 1, 2년 내에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한 4년에서 5년 단위로 교체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하락 권역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더욱더 지속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더 생각을 빠질 합니다. 수 있겠네요. 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제가 그래서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비중이 적으시고 가격 단위 자체가 차라리 지금의 가격 권역과 비슷한 가격대라면 제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손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미 선생님은 60% 이상의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하시기는 상당히 힘드세요. 그래서 차라리 아니, 뭐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는 던져버려야지 뭐 어떡합니까, 뭐 계속. 그래도 그렇게 던지지 마시고요.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하세요. 예. 그냥 무작정 딱 던져서 뭐 딴 종목 딱 사서 딱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제가 이것 때문에 10억 이상을 손해봤어요, 증권해가지고. 예, 그냥 이게 이거 지금 좀 손실이 너무 크셔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예. 자, 일단 과매도 권역에 들어왔어요. 과매도 권역에 들어온 상태고, 요게 이제 반등이 나타나면 23,000원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일단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이지 못한 실적이 또다시 한 번 더 나타날 거예요. 예, 그걸 감안하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하단 권역에서 이런, 움직임 자체가 꾸준히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거를 조금 더 판단을 하시고, 일단 반등 시에 우리가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을 좀 더 들고 가십시오. 예, 그래서 4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3, 4월쯤이 돼야지만 다시 한 번 더 거기서 이제 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4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그게 좀 지나면 뭐, 금년 한 3, 4분기 전후에는 좀 나아질래나요? 좋아진다기보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차피 연속성을 가지고 오르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기대감에 먼저 한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대한 반등 자체를 좀 더 지켜보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그럼 할게요. 그때 좀 정리를 할까? 아니면 지금 좀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먼저. 예. 비중을 먼저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더 길게 들고 가십시오. 예. 그래서 그거를 시드머니 마련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조금 한번 사보시는 것도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종목이 할 만한 게 몰라요. 일단 제가 지금 직장 직원들한테 같이 가서 물어보면 전혀 한 번도 제가 성공한 얘기가 없어가지고요. 예, 그래요. 자, 일단은 방송에 또 다른 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시니까요. 상담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파트론 매수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정말 최근에 잘 갑니다. 계속 올라가지고 있어요. 12월 거의 초쯤이었나요?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가 좀 기억이 납니다. IT 비중 확대에 대한 보고서를 냈던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잘 줬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요. 자, 이걸 지금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200일선까지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흐름을 보건데 나쁘지 않기에 이거를 어떻게 좀 따라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라인을 따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반등을 딱 시작했잖아요. 그럼 현 구간대에서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상승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이런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방향성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급하게 매수하시는 건 아니고 조정을 확인하시면서 조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따라가기도 너무 급하다. 또 한 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최소한 11,000원대 정도 온다면 그때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랜드 매수인데요. 이 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일단 지금 시장이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한 것을 조금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은데 대신에 비중은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은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할 때는 이게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이라도 테마성이 없으면 이건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연속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매집에 대한 국면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크게 한번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단 권역 자체가 자, 요 자리 하단 요 자리 보이시죠? 예. 물량의 손바뀜이 이루어진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 보수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서 한번 민다면 제대로 한번 여기까지는 한번 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주가가 빠질 때 이유가 뭐였나요? 자,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큰 이유는 없어요. 네. 그리고 성장성이 훼손됐다라는 그런 뉴스였는데, 자, 거기에 정부에서의 국책 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불구하고 주가 빠졌다는 것은 4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이 매수를 한다면 28,900원, 29,000원짜리 매수에 대한 권역으로 정해드리고 지금 만약에 사신다면 비중을 적게 실으세요. 지금 비중을 많이 실을 가격대는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버리지네요. 매도 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뭐 항상 그래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지수 연동하는 ETF 상품 아닙니까?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레버리지 자체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시나? 레버리지를 어떻게 조금 보셔야 되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당장의 상승 분위기를 찾기에는 약간은 조금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수가 조금 많이 밀렸다가 올라갈 때 2000포인트까지 회복이 나올 때 그때 보통 4개월 안쪽으로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조금은 기다려봐야지 이거를 지금 무작정 매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은 PBR 1배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 코스피 시장입니다. 1900을 깼다가 바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밀리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밀리진 않고 다시 빠르게 1900대 후반까지도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12,000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기다려보시고 참아보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대응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화인데요. 매도입니다. 이멘트님 도와주시죠. 예, 요거 지금 32,300원에 20%네. 20%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샀는 가격권역으로 한번 맞춰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300원, 300원이면, 자, 요 자리인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분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이게 매수를, 물타기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물타기를 안 하고서는 이 가격대가 나오기가 제가 볼 때 조금 힘듭니다. 물타기를 하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자, 일단은 물타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가격 권역이 상당히 애매해요. 네, 애매하고. 지금 요게 가격이 하단 권역 가격대를 한번 매겨보면, 자, 요 자리가 나오죠. 지금 여기에 양매수가 들어갔던 가격권요. 자, 27,000원, 26,000원 요 가격권 크게 좀 박스권을 좀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바닥권에서 이제 지지가 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김승현 회장 자체가 이제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하고 그분이 그 사람이 이제 뭐에 유명하냐 M&A 관련으로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원래 1982년도에 하나그룹으로 편입이 된 회사입니다. M&A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그만큼 키워왔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회사의 가치는 지금보다 나빠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박스권은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대신 지금 요 자리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지금 시청자님은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신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 사시려고 했다면 차라리 하단 가격권역 28,000원에서 26,000원 요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은 가격에 지금 사셨어요. 그래서 요 가격대까지 버틸 수 있으시면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런 장기적인 관점은 보유를 하시되 단기적인 부분, 단타로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매도, 장기는 홀딩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SBS 미디어홀딩스 매수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SBS 미디어홀딩스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매수 의견을 드릴까도 했었는데, 좀 액수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이유는 하나, 수급은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실적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까지의 실적 그림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는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실적을 까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영업이익도요, 상당히 좀 밀리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죠. 네. 그쵸?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작년치를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딱히 올해 좋은 것들이 없었어요. 이쪽 관련해서. 네. 그래서 수급상황이 아무리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정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매수해야 되시냐? 언제 매수하면 되냐면요. 언제 하시냐면, 여기 라인 잡고 하시죠. 얼마냐면요. 한 4,100원 정도 오면 그때 조금 관심을 갖지 지금 당장 이거를 좀 따라가서 매수한다는 것 자체는 좀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4,100원 정도 올 때까지는 참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요.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게 낫겠다. 좀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매수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겠습니다. 예, KG 모빌리언스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도 좋습니다. 사도 좋고 지금은 조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세요. 왜냐하면 벌써 뽑아내는 과정에 놓여 있죠. 원래 뽑아낼 때는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 문자의 뉘앙스가 단타, 단기적인 부분을 조금 바라시는 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흐름을 조금 탔어요. 맞죠? 흐름을 탔는 상태고. 사실상 이게 바닥권역 자체에서 요 가격권역 11,900원짜리가 이제 지지권역이었는데 얘네들이 요렇게 1,400원까지 한번 밀었어요. 예. 강하게 요렇게 밀면서 하단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거래량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11,600원, 700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래량이 어때요? 갑자기 엄청 많이 줄어들죠. 예. 맞죠? 그리고 올라갈 때 거래량 붙습니다. 자, 매직 가격이 대충 느낌 오십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는 거죠.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자체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자, 지지를 받을 때 거래량은 또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아, 매집이 끝난 상태구나.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각을 갑자기 크게 올리고 틀고 있습니다. 자, 요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자, 앞에 요 가격대 보이시나요? 1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18,000원을 잡으시면 되는데 18,000원보다 조금 욕심을 조금 덜 내세요. 그래서 17,500원, 네, 그 가격권역에서 18,000원 사이에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갭 상승을 동반한 급등 나타날 수 있는 차트. 그래서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많이 실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매도해도 될까요?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뭐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뭐 11월부터 급락이 나오고 다시 좀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오고 있다 하더라도 약간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145,1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한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4분기는 실적이 좋단 말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컴퓨터에서 나왔던 이전에 다른 게임들 대비해서 최근에 만든 게임들이 여타 다른 회사에서 만든 신작 게임들 대비해서는 크게 이슈를 끌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기관들의 매수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손절가랑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릴 건데 웬만하면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손절가 라인은요, 여기 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21선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약 135,000원 부분이 손절가 라인을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반등을 준다면, 만약에 정말 반등을 주고 올라간다면 16만원 뚫고 올라가면서 강하게 상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까지? 175,000원에서 18만원까지만 딱 보시고 대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 손절가 라인과 13만 5천 손절가 라인과 목표가 라인 지켜주시고 대응만 하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AK홀딩스 매수인데요. 이멘트 좀 도와주시죠. 참 매수하기 힘들죠. 사실 매수하기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 AK홀딩스 뭐예요? 예. 저가항공에 대해서 먼저 또 빛이 나고 또 AK 몰 혹시 아십니까? AK 몰. 애경그룹입니다. 애경그룹이고. 자, AK홀딩스는 저가항공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도 받고 AK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AK홀딩스. 요거 작년 6월 달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걸 많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 시세에서 뽑아낼 때는 못 삽니다. 예. 우리가 항상 자, 이거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빠졌을 때.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많이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뽑아내고 있는 와중에 이럴 때는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잡지 않습니다. 항상 눌렸을 때 그리고 오래 기다리더라도 이런 가격권 내에서 잡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고생을 덜하고 수익도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시청자님이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려가지고 지금 샀다. 5% 오르고 있는데 샀다. 자, 그러면 내일 갭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몇 % 수익이 나십니까? 맥시멈이 5%예요. 자, 그렇게 해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 번에 최소 10%, 20%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을 가져갔을 때는 100% 이상은 나야 돼요. 그렇게 주식을 하셔야지만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저는 AK홀딩스, 자, 단기든 장기든 지금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자리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매수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화학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너무 모멘텀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거를 급하게 조금 매수하고 따라가기에는 네,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가 X 의견을 드릴 건데요. 상승을 주는 좀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 포인트를 이용해 보자는 거죠. 종목은 계속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고점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가 하단 라인을 만들어 보자면 이 정도 라인이 하단 라인이 잡히죠. 다시 이제 종목이 상승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상승을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럼 조정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아니고 오후장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가 될 수도 있는데 상승이 나와준다면 다음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하단 라인과 맞춰서 상승 라인 맞춰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 포인트 자체가 약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동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변동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당장으로서는 그냥 맞춰보니 이렇게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당장에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뭐 수급적으로도 외인의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이 너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장에서도 살펴보자면 외인의 오늘 아직 잡지는 않았네요. 현대차 열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외인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떨어진다.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따라가기는 약간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좀 어떻게 일단 지켜봐야 되고 지수가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전하게 그래도 다음번 조정 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켜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네요. 이 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제일모직인데요. 자, 매수에 대한 의견이시겠죠? 매수에 대한 의견이시면, 지금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모직을 봐야죠. 제일모직 보겠습니다. 자, 제일모직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자, 이재용 부회장 외 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이 23%, 그리고 이서연 사장이 27%, 그리고 이부진 사장이 7%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죠. 정의선 부회장이 31%를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그만큼 빠졌을 때, 자, 현대글로비스가 자,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었습니까? 자, 33만 7천원까지 올라가고 꺼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재계 3세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냥 제일모직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조정을 조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시세는 꺾이잖아요. 대신 조정을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고가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하락 자체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격권력이 제가 볼 때는 요 13만원대까지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 명심하시고 그 가격권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열심히 좀 달려와 봤는데요. 새해 본격적인 거래일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야 되고, 올해 이제 시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장의 시장이 불안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시장이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서 조금 더 버티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